네, 안녕하십니까. BBS 제주불교 방송의 방송부장 이병철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해 100세 시대 죽음을 배우다에 이어서 올해는 2023 죽음, 행복의 문은 열쇠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는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하죠. 자연스러운 죽음은 한 개인의 삶이 완성되는 마침표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잘 살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멈추지 않으면서 생의 마침표를 잘 찍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는 왜 외면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죽음학의 불모지 한국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과 탐구가 필요해 2025-2005년 한국 죽음학회를 발족해 대중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일깨워 주신 분이십니다. 최준식 죽음학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고 해도 편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예, 평소에 그러니까요. 예. 사실 그래도 이제 죽음 학자로서 많이 이름을 날려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수님을 또 모시게 됐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모셔달라고 이렇게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을 모시러 이제 서울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2005년이었죠. 네네. 예, 한국 죽음 학회를 발족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는지요? 뭐 평소에 제가 이제 전공이 종교학이니까 예. 평소에 뭐 죽음 쪽에 나름 뭐 관심은 있었죠. 예. 근데 뭐 한국에서는 이렇다 할 계기를 이제 맞지 못하다가 마침 그게 2005년이었죠. 그 일본 교토 대학에 있는 예. 칼 베커라는 분이 있어요. 그 불교 쪽으로 전공한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죽음 쪽에 전공이고 특히 이제 근사체험, 니어데스 익스피리언스 그거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르는 학자예요. 예. 그 양반이 마침 이제 한국에 와서 발표하는데 제가 이제 논평을 하게 됐어요. 토론자를 이렇게 그렇죠. 나시고 예, 계신 예. 거네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제 끝나고 나서 생겼죠.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니, 뭐 우리도 죽음 학회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그 교수님이 제안을 좀 아니야, 그냥 제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죽음,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알포스 디켄 그 신부님이세요. 그 예. 때문에 이제 아주 그 상당히 잘 되고 있었는데 한국은 아예 없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요. 네. 이 한국이 약간 좀 이게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네네.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우리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이제 관심 있는 동료 교수들 모았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네. 뭐 2005년 벌써 한 거의 20여 년 좀 네네.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뭐 당시 분들 이제 처음 초기여서 이 반응들이 굉장히 좀 어땠는지 사실 아유, 좀 대단했죠. 어떻습니까? 의외인데요. 대단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니 이 단군 이래에 죽음을 가지고 학회를 만드는 게 처음이니까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반응은 교수들이 뭔가 하다 못했지 죽음까지 연구하느냐.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안 해요. 예,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언론으로부터 많은 취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상파 뭐 KBS 이런 데서만 오고 어떤 노인은 저를 만나겠다고 저희 학교 제 연구실 앞에서 예. 서성거리고 그 뭐 저를 만나면 무슨 일이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뭐 그게 제 종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실까 그런 것을 좀 해답을 그랬던 것 좀 찾고자 같아요. 하셨던 게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데 하나도 없었는데 예, 그러겠죠. 예. 그리고 또 재미난 건 저겁니다. 나 이제 바로 직후에 사람 만나서 제가 뭐 죽음학 회장이다 이러면 예. 안 놀래시더라고. 그래서 왜 안 놀래는 봤더니 그분 반응이요. 그 대나무 소리를 연구하는 학교를 하시냐고 그래. 대나무 육자에 소리 음자니까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같이 뭐 웃고 그 사람 진지하게 그랬던 거예요. 뭐 농담한 게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논의를 한다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좀 네. 의미 있게 좀 뭐 우리 죽음하면 좀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피하죠.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예. 피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예, 예.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쭉 20여 년 동안 하시면서 좀 이 죽음과 관련된 일들 좀 어떤 거를 하셨고 또 성과 부분에서 뭐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내가 좀 뿌듯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죠? 어떤 부분이 그래서 뭐 있을까요? 뿌듯한 것까지는 없고요. 그 저희 학회 슬로건이 그거였거든요. 그들의 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 그러니까 이 일반 회원들, 대중들과 예. 같이 가는 학회로 하자. 그리고 슬로건이 저거였죠. 그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예, 멋있죠? 예. 그때 같이 저희 했던 동료가 만들어낸 건데 초기에는 막 이제 원래를 해서 예. 여러 명들 해서 이제 쭉 했을 때 그때 뭐 연수대학교에서 했는데 300~400명 되는 그런 강연에 꽉꽉 차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굳이 이제 뭐 업적이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한 그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 예. 그걸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하긴 그동안 연구라든지 그렇게 된 부분들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연구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람들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딱 닥치면 예.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잖아요. 죽음을 뭐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뭐 배우자들 죽음, 이 자식들 죽음을 처음으로 맞이하니까 준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제 그 뭐 그때 같이 있던 분이 정현채 예, 의사 교수님. 네. 예. 제주에 사시죠 지금? 예, 그러시죠. 예. 뭐 또 철학과 신학하시는 분들 간호학 또 장묘 그렇죠. 장제 예, 예. 이런 분 같이 이제 죽음학이라는 거는 여러 분야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같이 해서 그 매뉴얼 죽음을 준비하는 매뉴얼 만들어 그게 가장 예. 인사에 남는 업적이라고 볼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 곁으로 좀 올 수 있게 하시는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큰 성과로 평가받으실 만하다고 좀 느껴지고요. 그러면 이제 죽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성장의 기회다 이런 말씀 좀 자주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좀 의미하는지 일반인들은 사실은 죽음하면 이제 단절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다시 기회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의미를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게 이제 저 죽음학자 세계적인 죽음학자인 퀴버로스 그분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안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면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너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 가르치면 어떤 것인가? 기독교 신자라면 나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았는지 어떤지, 진짜 신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 이거는 꼭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를 좀 되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사실 좀 이렇게 툭 던진 거랑 좀 다름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정말 내가 뭐 한 생명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내가 무슨 지위가 높든 뭐 돈이 많든 땅이 많든 뭐 인기가 많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죽는데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가 되면 사람이 이제 과연 나는 잘 살았는지 나는 좋은 남편이 있는지 뒤늦은 후회라는 것이잖아요. 성찰이에요. 성찰. 후회보다도 근데 5, 6개월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게 가능해요. 많이 드는 얘가 이병철 씨인데 저하고 이름이 같네요. 같네요. 그 삼성 만드신 이병철 씨가 그분이 참 대단한 사업가인데 머리가 아주 영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니 그러시겠죠. 그분이 죽기 전 한 달 전에 바로 이런 질문들을 24가지로 정리해서 잊혀진 질문 뭐 해서 캐톨릭 어떤 신부한테 보냅니다. 답을 달라고. 뭐 신은 존재하느냐, 신이 존재한다면 왜 그렇게 어린 애들은 죽느냐, 뭐 여러 가지 정말 거의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요. 부처님이 출가했을 때 가졌던 문제 이런 것들. 역시 바로 그게 마지막 성장의 기회. 그 대표적인 예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때 이제 처했을 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더 살려고
그렇죠. 발버둥 치는. 네. 예. 어차피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치료라도 죽어요. 근데 그 무의미한 연명 치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이제 참 안타깝죠. 그렇죠. 뭐 최근에 와서는 그런 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예전 같은 게 많이 교수님 안 보시기엔 많이 아직은 안 바뀌었어. 아직은 예전보다 한참 좀 멀었다. 조금 바뀌었어. 하여튼 뭐 법 제도화가 좀 되고 있어가지고 이건 법하고 관계 없어요. 이건. 아 그렇습니까? 네. 자기 가인 실존적인 문제인데 법하고 관계되는 예.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자기가 안 하겠다 쓰는 그 서류 문제죠. 예,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 그러면 죽음 역시 우리 아까도 계속 그 말씀의 연장선일 텐데요. 뭐 우리의 한 인생의 한 과정일 테고 또 누구에게는 또 소중해야 될 삶의 마지막 이렇게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죽음을 항상 두렵게만 느끼고 이거는 사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유교적인 관점을 떠나가지고 모든 전 세계인이 그렇죠. 다 똑같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섭다? 물론 다음 생을 또 어떻게 뭐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그렇죠. 있긴 하겠지만 그 원인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뭐 답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예.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가면 다 느끼죠.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전쟁터를 나갔는데 예. 그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예, 예. 거기 보면 일제 세계대전 얘기인데. 예. 영화로도 나온 걸. 네네네. 예. 예. 굉장히 인상이 읽었던 소설인데 예. 신병들이 이제 전장에 투입이 되면은 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위에는 포탄이 날아가고 막 예. 총탄 날아가고 예? 무서워 거기서 미쳐요. 그냥 밖으로 뛰어나간다. 거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쳐서 오히려. 네, 너무 두려우니까 왜 내 죽음이 지금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수분 내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인간이 갖는 그 공포심. 공포. 예. 그 뭔가 아니 내가 이제 곧 없어질 거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리고 스필버그 그 영화 있죠. 예. 라이언 일병인 구하기. 예. 이제 상륙작전 할 때 이제 그 수륙 예. 양용차 타가지고 해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과 1, 2분 뒤면은 이게 열리면서 나가서 그대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느끼는 그 공포감. 그거 있어 보면 죽음이 그 공포라는 건 당연하죠. 뭐 우리. 예? 근데 그런 이제 내가 없어질 거라는 공포감 느끼고 예.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전혀 내가 살아남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혼자 가야 돼 또. 그렇죠. 예. 누구도 안 도와줄 거라는 사실은 이제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근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예. 그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 이별한다는 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두려움이면서 좀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본인 스스로 그렇게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죽음을 좀 더 두렵게 느끼게 하는 원인이 좀 될 수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반평생 이제 죽음을 계속 연구해 오셨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좀 교수님 생각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신지요? 두 단계로 두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머리로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공부를 해서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러나 몸은 또 다른 차원이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예. 내가 이제 그 떨어지는 비행기에서 비행기 예. 추락하는데 거기 있을 때 그때 안 두려울까요? 얼마나 두려워요. 전 자신 없어요. 이게 심리적인 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자관- 죽음도 교수님한테는 그런 게 죽음 크지 앞에 섰을 다가오- 때 예. 안 두려울 자신 전혀 없어요.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저도. 결국은 하나의 인간이시다. 그럼요. 저는 오히려 안 두렵다는 사람이 이상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죽음이 뭐가 두렵냐? 왜? 그랬더니 뭐 살다가 그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되지 그래. 한번 가서 직면해 보셔.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런 얘기 하고 있어. 그래서 직면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예, 그러겠죠. 죽음 앞에 섰을 때 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은 어려워요. 본인만 어려워요. 그거 예. 어려워요. 함부로 얘기 못 해요. 그러면 뭐 지금 그 부분도 사실 죽음이 약간은 좀 마음적으로는 좀 두렵다 이렇게 좀 하셨는데 그러면 뭐 교수님 앞에서의 그 죽음의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정의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여러분들 여러 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예. 트랜지션 변환이죠. 이제 그 육체적인 차원에서 예. 영적인 차원으로
바뀌는 거. 예. 그리고 뭐 굳이 좀 이제 부연 설명한다면 예. 방학식 하는 거. 음. 이제 학교에 있다가 이 고된 학교에 있다가 예? 불교에서는 이제 여기를 생사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고해를 떠나서 방학. 좋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참 좋긴 한데. 아, 진짜야 이게 진짜야 진짜. 예. 항상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처럼 좀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항상 그래도 사람은 이상을 쫓아가는. 예. 아니, 미리 공부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 유튜브를 지금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실은 워낙 교수님이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명성이 높으시니까 그래요? 이미 사전에 교수님 영상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근데 그 뭐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저도 예, 사실 이 교수님께서 사후생이라든지 사후세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좀 있으신지요? 그거는 특별한 계기는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이제 굳이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 네. 전생에서 갖고 온 승력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예, 불교에서 흔히 불교 용어로 하면 이제 까르마, 네, 까르마. 예. 예, 예.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예, 해주신 그래서 거죠. 어려서부터 뭐 항상 사후세계라든가 뭐 예. UFO 뭐 이런 데 관심이 참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죽음 학교를 만들고 예, 죽음학을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면서 물론 그 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저 분야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로 이제 관심이 죽음 뒤의 세계. 죽음 가서- 뒤의 세계, 예, 그래서 그래서 한- 사후 세계를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한 책을 10권 이상 썼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주제로만.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책을 10권 정도 책을 집권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네네네.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제 연구를 해 오셨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으셨는지요? 네, 그 죽음 뒤의 세계에 관한 연구는요. 예. 가장 그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게 근사체험, 임사체험. 근사 체험에 우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모를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근사 체험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네. 설명을 좀 해주시다. 쉽게 얘기해서 죽음, 이게 가까울 근자 아니에요. 예, 예. 이 죽음 근처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 다시 말하면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예. 다시 깨난 사람들. 다시 말하 또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심장이 멎었다가 네, 그런 위기에 있다가 다시 심장 정도가 아니고 뇌파가 이게 어. 평평하게 됐을 때 되는 거. 어. 그러니까 완전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게 그거예요. 예. 그 의학적으로 이게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니 네. 뇌가 죽으면 이 산소가 뇌 이제 되면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예. 5분 이상 공급 안 되면 이제 뇌는 되살아나지 그렇죠. 뭐 못하거든요. 뇌사 판정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왜냐면 15분, 뭐 20분 뒤에도 다시 이제 살아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어.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 예. 영혼 상태가 돼서 예. 네, 그게 가장 좋은 증거가 됐어요. 가령 이제 그래서 이제 예. 수술을 하는데 이 마취자가 과다 투여되면은 예. 이제 혼이 빠져나가거든요. 예. 뭐 유체 이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게를 막 재보고. 네, 21g. 저는 그거는 저는 틀렸다고 봐요. 예. 그 에너지는 무게가 없죠. 저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리 에너지는 많아도 저 그람 수가 안 나가겠죠. 그 영혼 상태가 돼서 이제 예, 예. 봐가지고 그때 그 어떤 의사가 이름도 다 기억을 하고 의사가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뭘 어떤 도구를 받고 이런 게 다 기억을 하거든요. 예. 이제 깨어나서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의사 깜짝 놀라죠. 뭐 그런 너무나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꼭 뭐 저희도 뭐 미스테리하는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봐서 약간은 뭐랄까 좀 미신화 됐다고 할까요? 막 약간 좀 그런 아야, 느낌이 좀 그건 있어서. 예. 연구가 얼마나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죽음 이후에 그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을 지금 교수님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저 케브라 로스가 한 예.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이 죽음 뒤의 삶의 문제는 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알의 문제다. 그냥 아는 거지 꼭 믿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 생각의 완전 전환이네요. 그러면. 예,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교수님이 다양한 이렇게 강연도 하셨을 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저와 같이 반응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다양한 사람들 반응 좀 어땠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그래서 싶은데. 이제 차우생 얘기를 하면은 예.
가장 많은 반응이 그 과학적인 증거가 있냐? 네, 그러니까. 그래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까 미신이라고 네. 아까 얘기했던 제가 것처럼. 그러죠. 그쪽 분야에 제가 한국인 본 적이 있느냐? 안 봤대. 그 안 봤으면 얘기를 하지 말든가. 너무나 많이 연구돼가지고. 예. 예? 그것도 미국의 저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예, 뭐 코넬 예, 대학, 예, 예. 뭐 예일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예. 연구해놔가지고 빼도 박도 못해요. 교수님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그 타 외국에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진실되게 믿고 그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적인 정서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또 무겁고 또 두렵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런 같은 뭐 교육을 통해서 많이 좀 변화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서 좀 이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 한국에서의 어려움이랄까요? 특징, 한국 사람의 특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책을 많이 냈는데 예. 그렇게 큰 변화는 못 느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 예.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유교 얘기하셨잖아요. 예. 샤머니즘도 마찬가지고 예. 한국 사람 사고를 지배하는 거는 유교하고 샤머니즘이거든요. 이 불교하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불교 기독교는 껍데기 같은 거고, 근데 유교가 어떤 종교, 어떤 가르침이냐? 사후세계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단지 제사를 지낼 뿐이시. 네, 예. 제사 또 할 말 많죠. 예.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예. 죽음을 타부시, 또 꺼리고 부정하고 예.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 사람들 바꾸게 하기가 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 이것만큼은 좀 죽음을 우리 곁에 좀 준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이것만은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이라든지 뭐 사회적 문화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면 좀 시청자 제일 안타까운 건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기 질환 상태에 들어갔을 때 말기 예. 질환에는 원관이 더 이상 건강을 못 찾는 그런 예. 거예요. 비가역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죽음 쪽으로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러시겠죠. 그때 제발 그 쓸데없는 치료하지 말고 연명 치료 네. 같은 것을 치료 정도가 아니라 뭐 검사 받고 뭐 예, 수술해서 예, 뭐 예. 스탠스 받고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거 제발 하지 말고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자기 생을 정리할 수 있게 그런 거를 근데 교수님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자식들이 떠맡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보다는 자식들이 아 그래도 이렇게 좀 해드려야 효도하는 게 아닌가 이게 한국 정서에는 그런 게 아직 네,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쉽게 바꾸기가 쉽지 힘들죠. 않아서 그게 바로 이제 유교 효 때문에 그런 건데 예. 막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마지막 효를 그렇죠. 다하겠다. 예. 그건 정말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그거는 왜? 오히려 더 불효다. 왜? 그거 저기 연명치료 들어가면 제일 괴로운 게 본인이에요.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픈 사이에 또 뭐, 그런 뭐랄까요? 뭐, 그런 치료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검사도 제가 옆에서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고치느냐? 예. 교육하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제주도에서 이번 이거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최근에 죽음 교육 조례를 만들려다가 네. 이제 사실은 학부모하고 이제 교장 선생님들 반대에 많이 부딪혀가지고 이게 조례가 좀 무산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뭐 한 두 차례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학교 교육 애들부터 이제 죽음을 배워야 된다.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죠.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예. 그 성교육은 어려서부터 가르치면서 예. 더 중요한 죽음 교육은 대학 때도 안 가르쳐요. 예? 초등학교는커녕. 예. 그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기 예. 뭐 학부모나 이런 분들에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글쎄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예. 말씀은 죽음이란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죽음 조례란 말 쓰면.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웰다이 뭐 그런 식으로 마지막 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좀 많이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됐습니다만. 그 지금까지 보니까요. 예. 그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사회 예. 지도계층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선경했던
최정현 회장 같은 분. 예. 이 양반이 당시 재벌로서 용감하게 화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화장이 쫙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그 제주도에서 하고 싶다면 제주도의 가장 유력한 인사들 예. 이 양반들이 앞장서야 돼요. 제가 그런 분들은 좀 인터뷰를 좀 네?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또 교수님이 또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바른 길을 좀 인도를 하셨을 텐데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죽음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도 아까 뭐 한 네. 어르신 분처럼 그런 분들도 좀 계실 텐데 그야말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배울 수 있을까 교수님들에게 좀 여쭤보신다면 어떻게 좀 답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지금 그래도 이제 몇몇 사회기관에서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웰다잉 교육인가 뭐 그런 기관도 좀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안 들여다봐서 근데 막 웰다잉 강사 이런 예. 교육도 이러더라고요. 배출도 이렇게 많이 좀 네네. 하시고 그러시던데요. 근데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뭐 그런 데 가서 뭐 배워야지 다를 수가 없겠죠. 그래도 뭐 교수님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그게 좀 있으시다면 이게 제가 예. 이거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세절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도 그건데 잘 늙고 잘 공부하고 잘 죽고 이거 세 가지 잘하자. 그 세 가지 그 세절 학교예요. 예. 오면은 그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고 예. 이게 우리 살아있을 땐 문화를 배워야지 예. 삶을 풍부하게 하니까 그다음에 죽는 방법도 정확히 다 가르쳐 준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지금 40대이긴 합니다만은 잘 늙는 걸 좀 잘 배우고 싶어가지고요. 사실은 나중에 그 학교가 제대로 됐으면 40대시다. 입학을 옛날에 좀 했을 어떤 텐데. 예. 원불교를 세운 저 소태산 대종사란 예. 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니 우리가 죽음 교육을 예. 죽음에 임박했을 때 허둥지둥 하면 안 된다. 적어도 40줄 넘어가면 시작해라. 이런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어가지고 교수님 앞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꼬리를 물고 그 이야기가 좀 더 확산되고 좀 그러리라 좀 보는데요. 끝으로 마지막 이제 죽음을 뭐 아까도 공부하고 싶은 분들 또 죽음을 또 이제 접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죽음에 대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죠. 계속 말씀드린 건데 공부해야 돼요. 공부. 저 안타까운 게 주변에서 이제 그 말기 질환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도 준비를 안 했죠. 독실한 캐톨릭이었었는데 그분 아들도 이제 몰라요. 당연하죠. 그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대학교도 안 가르치고 제가 81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에는 벌써 학부에 죽음 교육이 있어요. 코스가 수업이 아주 인기. 근데 한국은 아직도 없어 아직도. 그러니 어디서 배웁니까 그게? 그럼 제주도부터 이제 학생들이 빨리 그 조례가 통과가 돼서 죽음학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빨리 조성하는 게 교수님의 아주 큰 바람이라고 볼 그게 수가 지금 가장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모들 보내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공부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안 해. 저희 40대부터 벌써 이렇게 늙음을 빨리 좀 준비를 하면서 죽음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40대가 되도록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뭐 즐거운 얘기가 나왔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 BBS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이런 그런 학생들을 그 죽음 교육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제일 그 죽음에 대해서 좀 앞장서는 지역이 되도록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해 준 최준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좀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가장 이유는 잘 살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의 완성점을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자각한다면 마침표를 향해 가는 과정인 하루하루를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 잘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 새로운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시청 고맙습니다.